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자, 박수. 텔레비전 보니까 박수 빨리 많이 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연출장영리 대표 정원경입니다. 오늘은 7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1차 발급하신 상황에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고치시는 거잖아요. 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수정 발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이 6가지 중에 어떤 걸로 고치셔야 되는지 정확히 좀 알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재차고 정정, 그 다음에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 그 다음에 공급가액 변동,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물건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환입,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등 사후 개설, 이래서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정세금 계산서는 일단 먼저 발행된 내역이 전자로 발행되어진 내용이냐,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가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맞춰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는 총 오류를 내가 잘못 입력해서 생긴 오류, 이 오류를 찾으신 경우와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렇게 해서 좀 구분되어지는데요. 오류 발급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상호, 대표자 서명, 상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필요 기재사항을 내가 실수해서, 잘못 입력한 거죠. 정헌경이라는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정연출장경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딴 회사로 발행했거나 아니면 금액을 3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입력했다거나, 아니면 작성일자를 6월 31일로 했었어야 되는데 5월 31일로 했다거나, 이런 오류가 생긴 경우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2번 발행한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전자이기 때문에 막 급하게 일을 하시다 보면 2번 발급되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생겼을 때 초반에 이메일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김 사장 왜 세금 계산서 안 왔지? 내가 발행했는데 아니야, 없어. 그러면 또 다시 발행하시고, 다음 날에도 또 없어, 이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정말 2번, 3번 발급하신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한 건에 대한 발급 건수가 여러 건이다. 그러면 다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건 뭐냐면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금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계약이 캔슬 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의 해제가 된 거죠. 물건을 100개를 납품했는데 그 중에 5개가 불량으로 다시 우리 회사로 환입된 거죠. 그러셨을 경우에도 반품으로 잡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 원래는 뭐
그 일반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렸지만 이게 영세율로 수출하는 물건이었다. 이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변동 상황이 생긴 경우와 잘못 입력해서, 이거는 전자기 때문에 옛날에 종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리 이렇게 해서 없앱시다 하고 이렇게 삭제하시거나 뭐 이렇게 다 뭐 찢으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엑스표시 하시고 다시 팩스 보내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수 없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찾아 들어가서 고쳐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오류 발급이에요. 오류란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실수를 찾아낸 날짜가 수정 발행하시는 날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2018년도 12월 31일자에 내가 매출 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했는데 2019년도 7월 1일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예. 나중에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2018년도 12월 31일 날짜로 올라가셔가지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저희는 2018년도 2기 거는 이미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셔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지금 잘못된 이 상황에서 고치셔야 돼요. 네. 뒤에 이제 부가세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제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으로 올라가서 발행하시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 잘못된 걸 수정해 나가시는 걸 1차 하셔야 됩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2번 발급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2건이니까 당연히 한 건은 마이너스 치셔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과세 기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부가세를 합쳐서 신고하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옛날에 2건 발행된 사실을 지금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안 시점에 고치셔야 됩니다. 네. 자, 변동사항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100개를 납품을 했는데 100개 생산을 다 하다 보니까 5개가 분량이 같이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5개를 우리 회사로 다시 돌려보내겠죠. 그러면 이 돌려보낸 걸 우리가 받은 시점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0개를 지지난달에 납품을 했다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95개로 고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분량을 내가 회사로 다시 인수해 온 이 시점에 맞춰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되고, 계약의 해제도 1월 달에 계약을 했지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네. 서로 뭐 상이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지금 시점에 계약의 해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우선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발급했었던 세금 계산서의 조회를 좀 하시면 돼요. 언제적 건지, 어디 건지.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네, 전송 번호가 다 있어요. 2019, 0701, 국세청은 일자로 시작하거든요. 0이 6개 붙습니다. 1000000,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이렇게 다 발급된 뭐 이런 번호들이, 고유한 번호들이 다 붙죠. 뭐 4278653 뭐 이런 식으로 전자세금 계산서에는 다 고유한 번호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 번호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조회를 누르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요즘은 아이 홈택스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수정하실 수 있게끔 네, 홈택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사유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내가 기재착오다, 회사 상호를 잘못 적었다, 그러면 당연히 기재착오 정정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2번 한 거라서 한 번 마이너스 쳐야 되겠다, 그러면 착오의 정정, 네, 이중 발급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래서 이걸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야 되는 이유를 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가 전송이 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한 가지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기재착오 정정. 네, 기재착오 정정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총 원래 발행됐던 거 한 장,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거 한 장, 그 다음에 신규로 발급되는 거 한 장 해서 총 3장의 세금 계산서가 다시 발급이 됩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것은 내가 2번 발급했기 때문에 2장이나 3장이 있겠죠. 네, 그러면 원래 발급된 거 중에 어떤 거를 삭제하실지, 중복 발급된 거 2건이다. 그러면 이 2건 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다 마이너스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조회를 통해서 검색을 자주자주 해보셔야 돼요. 네. 저도 출장 정리를 하면서 여러 업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발행했었나? 지난주에 와서 발행했었나? 사장님이 나 대신 또 발급하셨나? 이런 걸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늘 조회를 먼저 하고 발급됐는지, 네, 중복은 아닌지 꼭 확인하고 발급을 합니다.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번 중복되는 실수를 하신다면 사실 이게 국세청으로 다 전송이 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발급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공급가액 변동이란 뭐냐면 원래 내가 100개를 납품했는데 추가로 5개만 더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5개를 반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급가액 변동에 들어가셔서 증감을 하시려면 증감, 네, 증가를 누르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된다, 감소된다, 그러면 감소를 누르시면 되는데 증가하실 경우에는 자연수니까 그냥 플러스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서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감소를 누르실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시고 10,000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100개 분에서 95개 분, 예를 들면 뭐 그게 10,000원이다. 그러면 사실 반품 10,000원어치 받아왔으니까 뭐 그게 우리 회사에 뭐 그렇게 크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회사에 10,000개고 한 달에 10,000개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회사에서의 10,000원과 그 10,000원이 12개월이면 120,000원이에요. 네, 그만큼의 저희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환입이 되시면 그 시점에 맞춰서 네, 공급가액 변동으로 들어가시거나 환입, 네, 그걸 통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일부러 부가세를 더 많이 내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네,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리면 상대방은 매입, 환입, 외입 환급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정확한 자금이 이동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영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전체 금액의 마이너스 한 장이 끊깁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거,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된 거, 이렇게 2장의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환입.
반품입니다. 반품. 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 반품된 경우에 네, 환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 한 장 해서 원래 끊었던 거 한 장.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는 얼마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99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이거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네, 이거는 영세율로 고쳐져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총 6가지 네,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수정세금 계산서는 원래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만든 교본을 PPT 작업되어 있는 걸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해 안 되시면 그거 좀 여러 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신데 수정세금 계산서 하실 때 가장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꾸 과거로 올라가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수정세금 계산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 시점, 네, 여기가 공급가액이 형성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고 과거로 올라가셔가지고 자꾸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면 발급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발급은 돼요. 하지만 어때요? 저희는 과거에 이미 네, 부가세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부가세 신고한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래처와의 수정세금 계산서이냐 아니면 아직은 수정세금 계산서가 네, 그 같은 과세 기간 안에 있느냐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네, 덥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박수 치는 강사 정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